단언컨대 비중격 연골은 코끝 성형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지휘관 정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원장 민원장입니다. 오늘은 코성형 중 코끝 성형에 쓰이는 재료 중 자가 조직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바로 비중격 연골과 귀연골입니다. 원장님, 그 위에도 늑연골도 있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비중격 그리고 귀연골이 많이 사용되고요. 늑연골도 좋은 자기 조직 재료지만 채취 시에 우리 가슴에 상처가 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비중격과 귀연골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없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비중격 연골과 귀연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비중격 연골은 우리 코 안쪽 중간에서 만져지는 단단한 연골 조직이고요. 귀연골은 우리 귀에 있는 물렁뼈를 얘기하죠. 비중격에 비해서 말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중격이 더 좋다, 귀연골이 더 좋다, 각각의 주장이 있는데요. 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중격 연골과 귀연골의 특성은 매우 달라서 비중격으로 가능한 것과 귀연골로 가능한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어느 한쪽만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연골들을 다뤄본 경험이 부족한 데서 나온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귀 연골만으로도 코끝 성형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할 수 있죠. 귀를 한번 만져보세요. 아주 말랑하고 잘 눌리죠. 그 힘이 없어요. 코끝을 놓고 튼튼하게 받쳐서 올려주지 못해요. 피부가 잘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코끝을 아주 자연스럽게 2-3mm 정도만 올리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 원장님께서는 귀 연골만으로 충분한 높이를 낼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귀 연골을 양쪽으로 대고 또 연골막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귀연골은 원래 휘어있기 때문에 귀연골을 이렇게 양쪽으로 대는 것이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가요? 네. 비중격의 경우에는 연골막의 힘이 강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연골막을 제거하고 사용하지만 귀연골의 경우에는 연골막을 제거하면 힘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거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귀연골을 양쪽으로 사용하고 연골막을 함께 사용해도 귀연골의 특성상 탄력은 좋지만 충분한 높이를 지지하는 힘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중격 연골은 어떤가요? 단언컨대 비중격 연골은 코끝 성형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요? 수술의 과정에서 별도의 상처 없이 한 번에 채취할 수 있고 또 코끝의 높이를 지지하기에 충분한 단단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완벽한 비중격 연골도 단점이 있겠죠? 물론 있죠. 아무래도 동양인이나 한국인의 경우에는 코가 낮고 작다 보니까 채취할 수 있는 비중격의 크기가 작거나 비중격의 두께가 얇은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네요. 비중격의 크기가 작거나 두께가 얇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매드포, 메쉬 같은 그런 인공 보형물을 함께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귀연골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중격 연골과 귀연골을 콜라보해서 함께 사용한다. 흥미로운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비중격 연골이 부족한 경우에 비중격 위로 귀연골을 쌓아서 높이를 보충하기도 하고요. 지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귀연골을 반대쪽에 덧대기도 합니다.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은 오똑하고 세련된 모양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누가 봐도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코 성형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중격 연골을 지지대로 사용해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예쁜 코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코끝을 지탱할 충분한 힘과 코끝의 부드러움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 코성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의사분들이 있다 보니 비중격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시는 얘기로 비중격은 단단해서 충격을 받았을 때 부러지기 쉽다라고 하시던데요. 누구나 선호하는 방법이 있죠. 물론 코 수술을 하고 한 2-3개월 정도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비중격과 코의 조직이 유착이 돼서 더 단단해집니다. 코뼈가 부러질 정도의 그런 충격이어야 비중격에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중격으로 수술하신 경우에 돼지코처럼 코를 올리는 거는 되지 않습니다. 돼지코가 안 된다. 어릴 때도 아니고 성인이 돼서 돼지코를 할 일이 있을까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크게 개의치 않으시고요. 코끝을 이렇게 올리는 동작은 안 되지만 코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비중격은 수술하기 쉽지만 귀연골은 수술의 난이도가 높다라는 말이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난이도 차이가 아니고요. 다만 귀를 좀 째고 연골을 채취하고 봉합하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과정이 조금 더 오래 걸릴 뿐이지 난이도가 높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비중격을 사용하는 방법의 노하우, 실력의 차이 같은 것은 있을까요? 앞서 한국인의 경우 채취할 수 있는 비중격이 작은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양의 비중격을 채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또한 이 채취한 비중격의 모양과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는 휘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중격을 어디에, 어떤 위치에, 어떤 방식으로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 실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중격이 휘어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휘어있는 비중격을 사용하면 나중에 더 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누구나 얼굴이 휘어 있습니다. 그만큼 코 속에 비중격도 같이 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본인은 모르지만 코끝도 미세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코가 휘어 있는 방향을 고려해서 비중격이 휘인 경우에는 비중격을 펴서 사용하기도 하고, 휘어 있는 방향을 반대로 이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실력이 있다고 봐야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면서 코 성형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요? 의사들마다 선호하는 재료나 많이 해왔던 수술 방식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했던 소재와 수술 방법이 편하고 좋겠죠. 그렇지만 어떤 재료는 틀렸다, 어떤 수술 방식은 잘못됐다 라고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하는 의사라면 여러 수술 방법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살펴본 자가조직 중에서 귀형골과 비중형골 모두 분명한 장점과 또한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성형은 단순히 코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 개개인의 다양하고 디테일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한 가지 재료나 수술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개개인의 조건과 바람에 맞게 다양한 재료와 여러 수술 방법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